프리한 여자들의 OTT 프리토킹, OTT 터는 여자들의 자유수다, OTT 프리토킹 제19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이모 체리복주입니다. 저희 방송은 스포일러가 난무하는 방송인데요. 결정적 스포일러에 신호를 드립니다. 이렇게요. 오늘 함께하는 오터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브리저튼의 레이디 댄버리 같은 분입니다. 속이 깊고 입이 무거운 분이죠. 뚝딱이 인사해 주세요. 네, 입술이 두꺼워서 필연적으로 입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뚝딱입니다. 무슨 말이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 네. 제가 오늘 브리저튼 얘기를 한 거는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이 브리저튼 외전 샬롯 앙비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 중에 캐릭터 중에 레이디 댄버리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뚝딱이를 애정하는 마음에서 레이디 댄버리에 한번 비유해 봤고요. 네. 우리가 요즘에 아니고 2023년 되게 야심 코너가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라는 코너인데요. 뚝딱이는 요즘 무엇을 사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OTT는 어떤 거를 봤는지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요새 산 거는 요새 좀 모자를 사고 있어요. 에? 왜 모자를? 갑자기 원래 제가 모자를 잘 안 쓰고 다니는데 이제 씻고 어디 나가는 것조차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관심 있거든요, 모자에. 네. 관심 있으세요? 네네. 그럼 좀 다음에 시원한 모자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모자를 하나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다음에. 진짜요? 네네네. 기능성 시원한 거. 진짜요? 근데 조금 비싸던데 모자? 기능성은 다 비싸더라고요. 네네. 선물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제가 네네. 그 땡볕에 모자를 쓰고 한번 돌아다녀봤는데 오히려 좀 더 머리가 덜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앞머리를 원래 계속 내리다가 이제 올리고 다니거든요. 이게 너무 이 앞머리 관리하기도 힘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앞머리 넘기는 게 제일 편해. 네,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리면 조금 어려 보이긴 하는데. 맞아요. 이제 뭐 얼마나 어려 보이겠나. 이런 마음에서 그냥 올리고 살고 있고요. 요즘에 뭐 본 OTT는 없나요? 요새 본 거는 사이렌을 제가 뒤늦게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사이렌을 너무 재밌게 봤고 거기 지금 막 사이렌이 네. 애플 TV인가요? 넷플릭스. 넷플릭스. 네네. 넷플릭스에서 그 이전에 혹시 피지컬백 보셨어요? 사이렌 알아요. 네네. 네, 그 여성들 나와가지고 거기 섬에서 무인도에서 이제 살아남는 서바이벌, 생존 서바이벌. 네, 이스미리가 그 뚝딱이가 추천했다고 봤는데 너무 좋다고 나보고 또 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스타일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열심히 사셔가지고 힘든 거야.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너무 열심히 하는 것만 봐도 힘들더라고. 아니 나는 가만히 누워서 보고 있지만 TV 안에서 저 사람들이 열심히 대신 살아주니까 그래요. 좋지 않나요? 모르겠어. 그냥 그냥 편하게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래가지고 근데 뭐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그게 무슨 상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신다고. 네. 상금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상금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명예로 나왔다고 하던데 그 본인의 직업을 알리기 위해서 뭐 보디가드 또 뭐가 있죠? 소방관. 네. 그다음에 그리고 경찰. 경찰. 해병대. 아니 해병대 아니고 무슨 운동선수 있지 않아요? 특수부대. 그리고 특수부대. 운동 선수들. 아마 네. 그렇게 있었던 것 같고. 네. 아마 공무원이어가지고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그렇겠네. 소방관도 그렇고 공무원이라서. 그래가지고 뭐 상금이 없다 막 이런. 상금 받아서 들었는데. 기부하지. 아니 뭐 기부를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상금 받아서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되는데 그래. 상금이 없어서 약간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 아니 그래도 왜 공무원은 상금 받으면 안 되나? 신고하면 되잖아. 모르겠어요. 여튼 알겠습니다. 네, 그거 재밌게 보셨고 또. 네, 사이렌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다른 건 없나요? 다른 거 본 거는 최근에 뭘 재밌게 또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피해 게임을 피해 게임은 어디에? 넷플릭스인가요? 거기도? 피해 게임은 웨이브에 있습니다. 웨이브. 피해 게임이 이제 2
스릴러인가요, 이것도? 뭐. 이거는 그 마찬가지로 이 서바이벌 예능인데요. 아, 서바이벌 예능.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네. 피해 게임을 시즌 1도 어. 재밌게 봐가지고 시즌 2도 아. 재밌게 봤어요 최근에. 네, 그럼 저도 한번 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안 맞을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피 검사를 했더니 뭐 콜레스테롤도 정상이고 당뇨도 정상이고 그런데 좋은 일이네요. 네,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게 피 검사에 나오나 봐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봐야 돼. 네, 근데 네, 이렇게 주근깨가 많은데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건 좀 이율배반 아닙니까? 그러게 신기하네. 네, 너무 불만이지만 비타민 D를 샀고요. 음. 예, 그리고 저도 요즘에 너무 OTT를 많이 봤는데 예능을 저도 많이 봤어요. 서바이벌 예능은 아닌데 아주 사적인 동남아. 그다음에 뭐죠? 처음 들어봐요. 네, 그 장항준 감독이랑 이성균 배우가 나오는 그 네 명이서 사적인 동남아일 수도 있고 뭐 사적인 동남아일 수도 있는데 자기 어떤 사적인 경험으로 동남아를 간 내용인데 태국이랑 베트남을 갔거든요. 근데 그 장항준 감독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50 넘은 아저씨의 그 어린이질 이런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부산 촌놈 인 시드니 이것도 좀 재밌게 봤고요. 이것도 뭐 부산 출신 배우와 뭐 배우들인가 다 배우인가? 그리고 유튜버도 한 명 있구나. 그래서 또 이것도 여행 예능이네요. 네, 이것도 봤고 그다음에 제가 좀 애정하는 댄스 가수 유랑단 보셨나요 혹시? 너무 못 좋더라고요. 봤습니다. 나 왜 좋냐면 김한선 언니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일단 예능감도 있고 언니를 보면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진짜? 왜 눈물이 나? 언니가 너무 멋있고 그리고 그동안 언니가 고생한 그 느낌이 좀 근데 그거를 승화시켰어 이 언니는. 그래서 너무 저게 그 나이에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언니의 또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약간 눈물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좀 눈물이 많아지면서 약간 이게 감정이 올라오는 언니를 보면서 그냥 저렇게 좀 참고 살지 않고 터트리면서 하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조완선 언니한테 너무 반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음악을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화사 삶의 음악이니까. 그런 건가? 굳이 음악을 찾아 들을 그렇진 필요가 없죠. 않았지만 여튼 화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사 때문에 와 그 카리스마 와 화사 그렇게 멋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 할 말이 진짜 많네 또 몇 개 더 있거든요. 위장 취업. 근데 댄스 가수 유랑단에는 상당히 재밌게 보셨나 보네요. 그래. 근데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 김한선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막 그때 김도훈 영화평론가가 이게 추억 발휘하지 말라고 약간 평론을 나쁘게 썼다가 뭐 나쁘게 쓸 수 있잖아요. 그 뭐 자기한테 어떤 그런 이랬나 봐요. 그분의 의도는 이효리 같은 가수가 그렇게 옛날 거를 과거로 회귀하지 말고 지금 뭐 신곡을 내서 막 이렇게 좀 월드 투어도 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 예능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살살해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뭐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잘 극복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할 말 앞에가 많은데 또 제가 좀 좋다고 얘기하고 싶은 또 예능이 있는데 위장 취업이라고. 위장 취업? 네, 홍유나, 신기루, 풍자. 한 명 김민경 이렇게 약간 좀 풍채가 있는 분들이 위장을 취업시키는 네. 어떻게 취업시켜요? 무슨 돈 받고 뭘 먹는 건가? 돈 받고 먹는 건 아니고 그 먹을거리가 있는 곳에 가서 노동을 한 다음에 그걸 먹는 뭐 예를 들면 게를 잡아가지고 게잡이를 하고 그 게를 먹는. TV는 사랑을 싣고의 약간 TV는 사랑을 싣고가 아니라 뭐야 도전 삶의 체험 현장인가? 그런 거 비슷하네. 맞네. 먹방 버전 같은 네, 거네? 먹방 버전 맞네요. 네, 그래서 근데 네, 상당히 동질감을 주시는 그런 체형의 개그맨 3명과 유튜버 1명이 되게 좀 좋더라고. 그냥 나는 그분들이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아서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있네요. 네, 오늘 너무 많네. 하여튼 또 하나 더 있는데 가우스전자.
가우스전자. 가우스전자? 드라마 아닌가요? 그 옛날에 했던 맞아요, 거? 맞아요. 아유, 근데 작년에 했던데요. 너무 웃긴 거예요. 웹툰 드라마인데 웹툰 드라마 원작인데 제가 또 일본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드라마 연상시키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해리 나오는 건가요, 그게? 아니요, 아니요. 아예 고성이라고 아세요? 몰라요. 근데 배우들은 다 좀 잘 모르는 저도 잘 모르는 배우인데 여튼 되게 재밌어요.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디즈니 플러스의 This Is Us라는 그거 드라마를 전 보고 옛날에 있는데 사실 봤구나. 그 되게 오래된 거죠. 네, 제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시즌 6개 했더라고요. 맞아. 옛날에 다운받아서 봤어요. 디즈니 플러스 없을 때. 좋더라고요. 너무 맞아요. 네, 그거 되게 따뜻한 좋죠. 드라마. 따뜻한 드라마죠. 맞아. 네, 약간 대서사시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맞아. 부모의 부모까지 막 가는 그런 얘긴데 따뜻하고 제가 또 나홀로 집에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론이 좀 길었네요. 왜냐면 요즘에 제가 뭐 하는 일 없이 좀 많이 봐가지고 네, 그래서 OTT 보는 게 일이죠, 뭐 지금. 네, 예. 너무 재밌네요. 너무 행복해요. 이 시간들이. 네, 행복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앞에 서론이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브리저튼 외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션다랜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브리저튼 보고 나서 좀 찾아보니까 알게 됐는데 뭐 션다 라임스 이 프로듀서가 한 1년의 드라마들을 션다랜드에서 만든 드라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브리저튼 뭐 이런 드라마 이 드라마도 거기서 했다라고 해서 션다랜드 제작 뭐 이렇게 많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퓨전 시대 로맨스 드라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작가가 줄리아 퀸이라고 그래서 이게 원래 할리퀸 원작인데 그 작가 이름도 줄리아 퀸이라서 근데 약간 이 할리퀸 로맨스를 만들기 위해서 태어났나 했더니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고 하네요. 네. 일부러. 네, 줄리아 퀸이라고 가명을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브리저튼 가문의 사랑 이야기라서 제목이 브리저튼이고 그 발리옷이 아니군요. 바이올렛 리저와 에드먼드 브리저튼이 결혼해서 8자녀를 낳는데 진짜 금술이 좋네. 8자녀를 낳아서 알파벳 순서로 이름을 지었는데 안소니, 베네딕트, 콜린, 다프네, 엘로이즈, 프란체스카, 그레고리, 히아신스 이렇게 8남매의 사랑 이야기를 시즌별로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8시즌까지 나오려고 하는 건가 봐요. 근데 이제 오늘 다룰 거는 브리저튼 외전 샬롯 왕비인데요. 요거는 이 브리저튼가의 사랑 이야기에 늘 등장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샬롯 왕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레이디 댄버리 그리고 바이올렛의 숨겨진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보면 샬롯 왕비의 시어머니인 오거스틴 공빈 이분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흰머리와 주름살진 얼굴이지만 미숙함이 귀여웠던 언니들의 청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사실 저는 뚝딱이가 추천하지 않았으면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전에 필름클럽에서 브리저튼 음악을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번 봐볼까 했는데 영 좀 땡기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청춘 이야기는 좋아하긴 해요. 이렇게 청춘의 사랑 이야기는 보면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왜냐면 아무리 괴로워도 사랑이야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왜 추천하셨는지 추천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브리저튼 시즌 1을 일단 시작했을 때 되게 재밌게 봤고 약간 제가 이런 작은 아씨들 이런 옛날 그 시대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대 얘기인데 브리저튼이라는 게 이제 새로 시작했다. 근데 이게 재밌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보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거예요. 시즌 1을 봤는데.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브리저튼이라는 게 상당히 재밌구만. 옛날 이야기 하는 것 같고 그냥 로맨스 소설이잖아요. 사실 여기에 뭔가 뭐랄까
변칙적이거나 뭐 이런 게 사실 많이 없어요. 그냥 어떤 장치들을 계속 심어놓긴 했지만 그런 것도 다 결과적으로는 공주님, 왕자님 얘기처럼 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으로 다 결과가 종료가 되고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시즌 2가 이제 언제 나왔지? 작년인가? 시즌 2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시즌 2도 저는 봤는데 시즌 2는 그냥 생각보다는 그냥 그냥 그렇다 해서 이 브리저튼은 사실 작가 이제 마음이 좀 식었었어요. 그랬는데 샬롯 앙비 이 외전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보고 너무 이제 막 울컥했다 무슨 절절했다 이래가지고 샬롯 앙비 그 왕비를 제가 시즌 1이랑 시즌 2를 본 사람으로서 그 왕비가 되게 좀 비호감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네. 그 안에서 되게 저 왕비 되게 특이한 캐릭터네. 왜냐하면 항상 그 어찌됐건 그 시절에 이제 왕비의 역할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어떤 가문이랑 누구랑 결혼을 할 거냐 이런 걸 다 자기가 이제 주관하고 무도회를 주관하고 이러는데 그 안에서 의사결정 같은 거를 할 때 왕비가 되게 좀 뭐랄까 아무튼 되게 특이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거기서 항상 그걸 약간 물어봐요. 심술 부리는 느낌이고. 맞아요. 약간은 심술을 또 부리고 음. 항상 이제 와서 이제 샬롯 왕비를 다 보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 자기 신하한테 막 이제 왕비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뭐 조지 왕은 아직 살아있는 설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왕에 대해서 이제 소식을 전하면 그 죽었나요? 조지가 죽었나요? 이거를 시즌 1이랑 시즌 2에서 이제 계속 물어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왕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구나. 저도 사실 샬롯 왕비 요거 외전을 먼저 봤거든요. 근데 여기 초반부에도 왕이 죽었지 않았으면 날 깨우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왕하고 사이가 안 좋나 보다. 저는 앞에를 아예 못 봤으니까 1, 2시즌을 나중에 이제 샬롯을 먼저 보고 봤는데 그래서 저도 사이가 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그게 더 뭐야 사이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너무 사랑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 이게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직 소녀네. 나는 이건 다 장치였구나 이러면서 여기 이제 그랬구나. 작가가 심어놓은 대로 반응하면서 너무 재밌다 이게 사실 그런 그랬구나. 거였다니 하면서 이 샬롯 앙비가 그래서 이제 저는 시즌 1과 시즌 2에 깔아놨던 밑밥들을 결과적으로는 이 샬롯 앙비를 이게 외전인데도 불구하고 샬롯 앙비가 제일 재밌었고 샬롯 앙비를 위해서 1, 2에 있던 밑밥들이 다 있었던 거구나. 사실 저는 샬롯 앙비를 먼저 봤고 이 브리저튼의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서 이게 칼라 블라인드 캐스팅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18세기 19세기구나. 이때쯤에 그 시대극에서 흑인들이 주요한 역할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 나와도 하인 정도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막 왕비가 흑인이고 게다가 막 또 인도에서도 오고 1편에서는 또 주요한 남자 그치 다프네와 결혼하는 사이몬도 그 레이디 덴버리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양자 같은 느낌의 그분도 그렇고 약간 그게 되게 특이하다. 그냥 되게 퓨전인가 보다. 아시아 재밌다. 사람들도 기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시아 사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냥 그림처럼 서 있어. 맞아요. 근데 좀 약간 그게 아쉬워. 기계적으로 좀 맞추려고 넣은 거야. 건데. 대사라도 하나 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게. 그게 좀 아쉽더라고. 여튼 그래서 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샬롯 앙비에서 딱 보니까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이게 대실험이었다. 이게 유색 인종을 기용하는 영국 왕실에 넣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대실험으로 했고 그때 이제 그 정치 상황을 그러니까 이 흑색 그러니까 이제 흑인을 이렇게 넣으니까 이 우리 쪽 사람이 이렇게 등용된 적이 없었고 그때 이 정치 상황이 막 바뀌는 이런 것까지 다뤄줘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그거는 맞아요. 저도 그 부분도 되게 재밌었고 유색 인종이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또 초반에 시즌 1에서는 말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귀족으로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막. 사실 우리가 그 전에 폭풍의 언덕이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근데 인어공주가 요 뒤에 나왔죠 이번에. 뒤에 나왔죠. 이번에 나왔으니까. 이제 근데 아마 만들어진 거는 비슷할 수도 있겠다. 제작한 그런 건가? 인어공주도 꽤 오래 전부터 막. 그쵸. 꽤 오래 전부터 캐스팅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시도들을 했었는데 여기 또 드라마에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세상이 참 좋아졌고.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맞아. 이 This Is Us 제가 말씀드렸던 요 프로그램에서도 거기에 그 새 쌍둥이가 나오는데 한 마지막 그게 이제 케이트, 케빈, 랜들 이렇게 세 쌍둥이거든요. 랜들이 흑인이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연에 있어서 이 입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양을 해서 흑인인데 이 랜들이 나중에 가정을 꾸려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첫째 딸이 테스인가 그런데 테스가 학교에서 백설공주 역할을 맡는 거예요. 흑인인데. 근데 막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 연극 무대에서 막 웃어요. 아직까지 사실은 받아들이는 게. 받아들이는 게 그때 뭐 물론 2016년이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약간 전위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뭐 브리저튼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인어공주도 사실은 그렇게 재밌진 않았거든요. 전 보긴 봤는데 재밌진 않았는데 그 뭐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뭐 하도 캐스팅 때문에 말이 많다고. 많더라고요. 그냥 영화가 재미없는 건데 맞아, 마치 그게 그 유색인종이 인어공주 역할을 맡아가지고 영화가 안 된 것처럼 뭐 맞아.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박풀고갱은 오히려 왕자가 너무 매력이 없다. 어떻게 인어공주가 반할 수가 있냐 저 외모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매력이 없긴 했어요 배우가. 그 딱 봐도 첫눈에 반해야 되는데 첫눈에 반할 만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 여하튼 예, 그래서 이제 예, 말씀하세요. 제가 말을 어디서 끊었죠? 그러게요. 모르겠는데 뭐 끊으신 거는 아니고 얘기를 하신 거니까요. 네네. 네네. 아, 네네. 네네. 아무튼 그래서 되게 저는 이제 샬롯 앙비가 이 세 개 중에서는 이제 가장 재밌게 봤고. 네, 거기까지 얘기하셨어요. 네네. 저 이제 마지막에 샬롯 앙비 지금 최근에 이제 마지막 저거니까 방영된 거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제 시즌 1과 시즌 2의 내용들이 다 이걸 위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전 내용들이 복귀되면서 이제 더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샬롯 앙비가. 그래서 샬롯 앙비가 시즌 3개 중에서는 이제 제일 좋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재밌다 추천을 한 거였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 절절함을 좀 우리 모토녀들도 느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추천을 드린 거였죠. 네네. 결과적으로는 되게 재밌게 봤고요. 저도 시즌 1을 원까지 다 완주했고 시즌 2는 약간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스킵하면서 봤거든요. 맞아요. 시즌 2는 그냥 그랬어요. 항상 그 공식이 있잖아요. 서로 그 남녀가 만났는데 안 좋은 인상으로 서로 만났다가 사랑에 빠지고 막 중간에 막 대도 안 하는 오해하고. 맞아요. 왜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괜히 막 그때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오해할 수 있죠. 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게요. 제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면 되지. 말 못하지. 보니까 무슨 버킹엄 궁전에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시즌 1에서 그 사이먼네 집에 찾아갔는데도 무슨 이틀이 걸리더만. 맞아.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랑이 얘부터 생각한 건데 이게 제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도 고백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계급적으로 꽤 높구나 이 생각을 좀 하면서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움츠러드는 거 자체도 이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니까 배경이 있을 거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다들 항상 마음과 다른 행동들을 하잖아요 하나같이. 그런데 다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좀 이제 좀 신기했던 거는 남자들은 왜 이렇게 다 성적으로 노련해요? 여자들은 애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는데. 맞아. 근데 그 시절에도 그랬나요? 그랬나 봐요. 성에 대한 지식이 남자랑 여자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나? 너무 차이가 났나 봐요. 저는 사실 그거는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뭐 그래도 조금 근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더만. 그리고 나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남자들은 뭐 되게 잘 노련하고 그래서 좀 그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그 우리가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역사 사극을 보면 좀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막 결혼에만 매달리고 뭐 저렇게 사교육으로 나가려고 그러나 막 지금 아니면 시기가 없어 막 이렇게 생각 들긴 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내면을 좀 잘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왜 저 시대 여자들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지.
남자가 아니면 내 존재 이유가 왜 증명되지 않는지 그거를 잘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뭐 사실 다 막혀 있잖아요. 지금 성교육도 안 돼 맞아요, 있고 맞아요.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살 수가 없고 없고 존재할 이러니 수가 없고. 맞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음, 그거를 되게 잘 보여줘가지고 그런 게 되게 좋았고 여성 캐릭터들이 다 좋았죠.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옛날 영화, 옛날 시대를 다루는 영화를 왕정이나 이런 거 다룬 거 보면 항상 이제 무슨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이제 논의를 하는 게 다 이제 다 남자들 옛날에 그 실제로 남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사실 브리저튼에서도 나오려면은 이전 방식대로 제작을 했으면은 이제 다 남자들이 나와서 그 결제를 한다 그 결정을 할 텐데 여기서는 사실 남자들이 안 나와요. 그게 이제 되게 다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그 어쨌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 샬롯 낭비고 나머지 공작부인 레이디 댄버리도 그렇고 이제 브리저튼 엄마도 그렇고 다들 이제 여성들이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많이 나와서 이제 그런 게 되게 좋았죠. 우리가 네. 의뢰 생각하는 그런 막 남자 주인공들이 맞아요. 안 나와서. 그 일단 사회적인 힘은 남자가 있는데 그 중요한 결정들이나 결단은 여성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여성들이 맞아요. 생각하는 다들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레이디 댄버리 그 댄버리 경도 그 남편도 너무 바보 같잖아. 맞아. 일도 해결 못 하는데 맞아. 레이디 댄버리가 다 맞아. 해결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공빈하고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따내고 이런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앞에 또 서론이 길었지만 뭐 그러면 줄거리를 한번 좀 따라가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네, 얘기하세요. 이 샬롯 앙비는 일단 네. 그 현재 시점에서 이제 과거로 회귀하는 이제 복귀하면서 시작되는 나중에 보면 이게 과거를 회고하는 얘기였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엔딩으로 보면은 시작은 이제 젊은 시절에 샬롯 앙비와 이제 그 시절에 그 브리저튼의 주인공들 어른들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샬롯 앙비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오빠랑 같이 어떤 무역 협정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영국에 사실은 그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조지 3세 의 왕비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엄마가 해서 그 이제 독일에 있는 신부감을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됐는데 그걸로부터 시작하는데 뭐 우리가 의뢰 이제 알듯이 샬롯 앙비는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도 불구하고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싶어하고 이제 주체적이고 엄청 이제 씩씩하게 사는 사는 신부감이라고 해야 되나 여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주인공 이제 여자 주인공인데 이제 거기에서 둘이 또 우리의 할리퀸 로맨스가 그렇듯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 때문에 왔다가 이제 너 이빨은 어떠니 뭐 이제 엉덩이는 맞아. 어떠니 애를 잘 낳겠다 막 이런 거를 이제 거의 이제 무슨 애를 낳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맞아. 이제 품평을 당하고 나서 근데도 이제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 조지 3세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서 샬롯 앙비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담을 넘어서 이제 도망가려고 그 큰 드레스를 입고 이제 막 되도 않는 시도를 하면서 근데 내가 봤을 때 넘을 수 있겠던데 못 넘더라고. 내가 봤을 때 드레스를 벗으면 충분히 넘을 것 같은데. 아니 그 나무가 있어서 그거 올라가면 되겠던데. 그래서 이제 다음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또 정말 운명적이게도 그쵸. 그 자기랑 결혼을 상대자인 그 조지 3세가 그걸 딱 보고 어딜 가려고 하냐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샬롯 앙비가 자기를 도와달라 자기 결혼할 사람이 이제 무슨 짐승 괴물 몬스터나 크롤이 아니냐 뭐 이런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면서 이제 자기 도망가야 되겠다 여기 나갈 거다 하면서 이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조지 3세가 도와줄 수 없다 내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결혼할 사람이 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운명적으로 만나고 그 자리에서 샬롯 앙비가 깜짝 놀라가지고 폐하 이러면서 이제 딱 그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를 조지라고 부르라고. 아니 그렇게 첫눈에 서로 이제 거의 호감을 가진 거잖아요. 그다음에 조지는 사실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반했어. 근데 그렇게 조지라고 부르라고 해놓고 조지가 이후의 행동이 난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조지라고 부르라고 해가지고 둘은 어쨌든 운명적으로 서로 첫눈에 끌려요. 맞아요. 그래서 서로를 이제 알아보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 이상한 게 조지가 갑자기 집까지 데려다주고 샬롯 당비가 이제 묵을 숙소까지 데려다주고 지집에 간대. 안녕 잘 있어. 어. 우리 나는 이제 다시 돌아갈게 하고 자기가 묵는 곳 조지가 묵는 곳을 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난 글로 돌아갈게. 넌 버킹엄 왕궁에 있어. 이래서 샬롯 당비가 아니 오늘 우리 웨딩 나잇인데 지금 어딜 그러니까 가냐. 신혼을 첫날 밤인데. 첫날 밤인데 왜 너는 글로 가냐. 난 여기 있고 우리가 왜 같이 있잖냐. 여기가 왜 내 집이냐. 우리 집이 아니고. 이래서 그때 정확히 이유를 듣지 못하고 조지 3세가 갑자기 또 거기서 발끈하면서 내가 왕이니까 난 명령만 한다. 그냥 따르라고 하면서 가버려요. 그냥 큐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샬롯 당비는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건 아닐까? 잘못한 거지 사실. 잘못한 거죠 사실은. 인생이 거기서부터 사실은 꼬였다고 할 수 있죠. 외롭잖아. 맞아. 런던에 아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는데. 맞아. 그 얘기도 나중에 하잖아요. 맞아 하긴 하잖아. 맞아. 너밖에 없는데 맞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맞아. 거기서부터 이제 이 둘의 어떤 뭐라고 할까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둘의 사랑이 엄청 역경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둘이 서로를 알아보지만 서로 이제 따로 지낼 수밖에 없고 그 이유를 나중에서야 샬롯 당비가 알게 되고 그 과정까지는 서로 오해하고 막 맞아요. 서로 싸우고 스포일러가 이제 나가잖아요. 그쵸. 왜 그런 거죠?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신하들이 각자의 신하들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 브림즐이랑 맞아. 왕 시종이 누구더라? 왕 시종 이름을 까먹었다. 왕시종 이름을 레이놀즈 내가 써놨어. 그 레이놀즈는 조지의 시중이고 브림즐리는 샬롯 당비의 시중이라서 브림즐리는 시즌 1이랑 시즌 2에도 이제 계속 나와요. 맞아요. 나이 드신 분으로 나이 나오죠. 드신 분. 네. 그래서 그 브림즐리와 또 레이놀즈는 서로 또 둘이 또 서로 끌려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맞아. 근데 그 둘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완전 춘향이와 이몽룡의 그치. 향단이와 방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둘을 빨리 이어줘야 되는데 하면서 결국에는 둘이 서로 좀 오해를 풀어주고 관계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왕이 사실은 정신분열을 지금 앓고 있고 그걸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샬롯 당비가 실제로 왕이 밤에 갑자기 그 비너스 금성을 보겠다고 막 나체로 나체로 나가가지고 자기의 그 밭에서 막 하늘을 보고 막 울부짖는 나의 비너스 나 여기 있어요 뭐 이러면서 약간 이러는 것 같아. 어디 가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맞아. 그거를 목격하면서 이제 충격에 빠지는 거죠. 이 사람 왜 이러냐 이걸 이제 레이놀즈한테 계속 물어보는데 사실은 그들은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왕의 있었지. 상태를 모든 알고 있었죠. 엄마도 알고 있었고. 근데 그걸 인정해 버리면 왕위를 계승할 수 없으니까 그쵸. 숨긴 거지. 그렇죠. 결국에는 이 왕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마의 선택이긴 한 건데. 그치. 그쵸. 엄마는 아들을 걔밖에 지키고, 없으니까 그 아들이 왕이 계승이 안 되면 자기 신분도 그쵸. 되게 위태로워지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엄청 강한 엄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숨기죠. 모든 다른 이제 그 의외의 사람들한테도 숨기고 이 왕의 상태를 숨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조지는 사실은 그 농부왕이라고 막 하잖아요. 그냥 농사짓고 그냥 천체 관측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엄청 소박한 사람인데 머리도 되게 좋더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치. 그래서 공황 사실은 발작이 오니까 자꾸. 왕관의 무게가 자기한테 너무 힘든데 그걸 해야 되니까 정신분열이 좀 온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맞아. 근데 그거를 이겨내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끝까지 계속 그렇게 평생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왕권 강화를 위해서 또 이제 왕실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맞아. 이 속에서 결국에 샬롯 당비는 그걸 모른 채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간에 샬롯 당비가 이걸 알게 됐을 때는 이미 그 당시에 의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원을
어떤 이제 여러 의원들을 소집해가지고 이제 병에 대해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그 존인가 그 의원 이름이 먼론가 뭐 하여튼 정신과 치료하는 거지 멀론가 그런 분이었는데. 그 의원 중에 한 의원이 이제 이 조지를 치료하는데 어떤 치료 방법이 되게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믿고 조지를 맡겨요. 조지도 자기가 치료를 하겠다. 그리고 자기는 샬롯 낭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치료법이 굉장히 과학적인, 폭력적이고 맞아. 강압적이고 과학적이고 그것 때문에 더 악화됐을 것 같은 맞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악화된 것 같아. 저는. 근데 이 의원은 어쨌든 왕을 자기가 이제 통제하면서 자기 말만 듣게 하고 맞아. 엄청 폭력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왕은 또 적극적으로 그 치료를 받아. 맞아요. 왜냐면 얘는 또 좀 자기가 마음에 해야 들진 되는 거. 않지만 맞아. 샬롯을 사랑하니까 맞아요. 자기가 멀쩡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맞아요. 그리고 답답해라. 왕도 힘들긴 할 것 같아. 그치, 샬롯도 힘들지. 사랑하고 자기의 왕실도 자기도 지켜야 되는 책임도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치. 의회도 상대해야 되고 이러니까 받기로 하는데 치료를 하면 할수록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맞아. 근데 그 치료를 샬롯이 끊어버리잖아 나중에. 와 멋있더라. 멋있더라고요. 이제 어. 당신은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하면서 딱 해고시키고. 이제 해고시키고 이제부터는 자기가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 하면서 그거를 이제 나중엔 샬롯이 발견하고 샬롯이 그 상황을 이제 점점 의회에서 막 연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황 발작이 오면서 막 그것도 못 하게 되고 샬롯이 결국에는 엄청 든든한 조력자로 이제 조지가 여자를 잘 만났죠.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면. 진짜 잘 만났어. 든든한 조력자로 이제 그렇게 잘 괜찮은 만나- 사람인지 몰랐지 우리는 처음에. 처음엔 몰랐지. 그치 괜찮은 사람이었어. 지금의 나이 든 샬롯은 그런 걸 알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다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이 사람의 그래. 이력이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모습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맞아. 진짜 너무 험한 길을 헤쳐나오신 거죠. 그쵸. 여덟 거기도 나이 저기 애를 많이 낳지 않았어요? 애를 많이 낳았어요. 15명. 나 그때 그거 보고 좀 놀랐어. 15명이나 낳았어? 15명을 낳았대요. 아 그렇게 많이 낳나? 그리고 실제로 이게 샬롯 왕비랑 조지 3세가 실제로 되게 금슬이 좋았고 아 조지 그랬구나. 3세의 실제 별명이 약간 실화에서 농부, 많이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농부. 그랬다고 하더라. 실화에서 많이 따왔다고 그랬다고. 그리고 실제로 자식들이 결혼을 좀 안 하려고 해서 속을 많이 썩였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하튼 나는 그때 샬롯이 딱 그렇게 결단력 있게 하면서 그 자기 시어머니도 샬롯을 인정하잖아.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퀸이라고 이제 어, 어. Your Majesty 이렇게 하더만 어. 폐하 이러더만 너무 멋있는 거야 여자들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되게 좋았어요. 그 부분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공빈도 그 얘기 하잖아. 자기도 그 공빈이 그러니까 조지의 엄마도 처음에 첫날 밤에 자기는 그래도 너는 좋은 줄 알아라. 나는 8명의 의회 맞아. 위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저기 섹스를 했다. 막 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 너무 이제 힘겨운 이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맞아. 힘겨운 세월을 맞아. 겪어왔던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한 번도 어머니였던 적이 없었다. 맞아. 나는 여왕이니까 그 얘기를 맞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되게 참 쉽지 않구나 왕실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조지 3세가 의회에서 연설을 되게 중요한 자리였는데 못 하고 발작이 일으켜가지고 사실은 마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이제 다시 가게 맞아. 되고 샬롯 왕비가 이제 왕실에 어떤 위기가 찾아온 상황에서 연회를 열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버킹엄으로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 보는 앞에서 이제 그 왕이 조지의 건사하다. 손을 딱 잡고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조지가 건재함을 딱 이제 그치.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화면이 전환되면서 애도 낳고 둘이 이제 애도 맞아요. 낳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제 결말로 가는 거예요 얘기가. 맞아. 그러면서 이제 다시 침대 밑에 그 둘이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포인가 이거? 뭐 스포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네. 그 침대 밑에 이제 들어가서 조지가 이제 하늘을 젊었을 피하고 때. 싶어가지고 하늘 왜 이제 샬롯 낭비가 내가 이제 조지가 하늘이 이제 무섭다고 하나 뭐 이래서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서가지고 당신 옆에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늘이 피해서 또 이제 침대 밑으로 이제 조지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샬롯이 갑자기 그 옆에 이제 화면이 싹 돌아보면은 샬롯이 같이 있어요 옆에.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음. 그 샬롯이랑 같이 누워 있는 장면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늙은 조지와 샬롯으로 이제 딱 바뀌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어찌나 눈물이 아 나는지. 진짜요? 근데 둘의 사랑 얘기를, 그러니까 사랑 얘기를 보고 참 눈물을 흘리기도 쉽지가 않은데, 저는 원래 사랑 얘기 보고 잘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편은 과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아니 그 장면은 너무, 원래 의회에서 연설을 못 하고 공황 발작 났을 때 그때 그 침대에 숨었어요. 맞아요. 조지가. 그랬을 때 그 샬롯이 젊었을 때 들어가서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반쪽 왕이다. 너한테 잘해줄 수 없다. 반쪽 왕이라서. 이랬더니 반쪽이면 어떠냐. 맞아. 우리가 같이 반쪽을 만들어가면 된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앞에 그 장면이 있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조지가 이제 발작이 나서 찾아가서 보니까 침대 밑에 있고 늙은 조지가 그죠? 늙은 조지가 있고 샬롯 왕비가 이제 딱 들어가니까 젊은 이제 늙은 조지에서 젊은 조지가 보이는 거지. 그리고 또 샬롯 왕비도 이제 젊어진 맞아요. 모습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사실 좀 이게 사실 청춘이라서 아름다운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그냥 다 둘 다 그냥 늙은 모습이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아니 약간 좀 저 그런가 봐요 요즘. 왜요? 예. 어떤 것 때문에? 아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거 자체를 보고 침대 밑에서 갑자기 젊은 조지와 젊은 샬롯을 보는 것보다는 지금 그대로의 늙은 모습으로도 좋다 이렇게 가면 좋겠지 했지만 우리 모두는 또 청춘이 그것 자체로 아름답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쓰는 게 맞겠다 연출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눈물이 났다고 하니까 진짜 스미리도 눈물이 났어요. 되게 스미리도 울컥하더라고요.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눈물은 안 났지만 근데 좋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앞에서 이제 연결시켜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이런 우여곡절을 겪는 사랑 이야기가 되게 가슴을 그쵸, 좀 많이 저리게 좀, 하죠. 네네, 울리는 것 같아요. 그 연애 세포를 너무 약간 좀 절절해. 연애 세포를 약간 좀 살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하죠.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절절한 드라마를 봐가지고 아 진짜요? 너무 절절하고 그래서 이게 조지가 잘생겨서 그랬나? 좀 잘생겼더라. 잘생겼더라고요. 약간 톰 크루즈 젊은 시절 느낌이 맞네. 나기도 하고 그런 스타일 좀 좋아하지 높아가지고. 않아요? 약간 미국적인 느낌의. 좋아합니다. 네네. 네. 하얗고 약간 네네. 그 톰 크루즈 좋죠. 그래서 이 배우가 거의 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되게 어린 배우더라고요. 조지 역할. 네네. 이번에 처음 주연을 맡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다음 드라마인지 영화인지도 뭐였더라. 아무튼 되게 완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배우인데 되게 인상적으로 연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의 약간 저거로 데뷔작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 전부 약간 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리 밀크 리스트.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이름이 밀크 리스트네요. 근데 밀크가 이 영어가 밀크가 MICHE인가 뭐 이렇더라고요. MICH 뭐 이렇더라고요. 제가 링크가 안 열리네요. 됐네요. 팩트 체크. 밀크리스트의 철자는 M Y L C H R E S T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가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그 우리 샬롯 왕비 젊은 연기했던 인디아 아티피오 이 여자분도 지금 21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되게 어리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연기를 잘하죠. 되게 당차게. 다 너무 연기를 잘하고 맞아요.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샬롯 왕비 역할도 그렇고 레이디 댄버리의 젊은 시절도 그렇고 지금의 레이디 댄버리도 그렇고 맞아요. 레이디 댄버리 너무 괜찮아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사실 그 레이디 댄버리가 그 샬롯 왕비의 오빠랑 결혼할 뻔하잖아요. 맞아. 그 청혼을 너무 절절한데. 맞아. 청혼을 받았는데 맞아. 네, 거절하잖아요. 맞아. 근데 제가 대사를 써놨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혼자 숨 쉬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맞아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택한 실수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거예요. 레이디 댄버리가 일단 그 정치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맞아. 멋있어 여자가. 맞아. 전략가야. 그리고 본인이 엄청나게 지금 권력의 측근에 와 있었잖아요. 맞아. 샬롯 왕비 옆에 와 있었는데도 그걸 이용해 먹지 않더라고. 맞아.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공공에 처했을 때 공공에 처했다고 말을 안 하더라. 그래서 샬롯 왕비가 몰랐어. 그 자기가 지금 그 남편이 죽고 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누구와 당장 결혼하지 않으면 아들이 그치. 공작 자기를 계승하지 못할 맞아.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사실 샬롯 왕비가 완전 아끼는 측근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그 여기 그 브리저튼에서 중요한 그 브리저튼 엄마 역할에 그분하고 그 아버지 아버지하고 사실은 로맨스가 있었어. 있었죠. 맞아. 그것도 되게 너무 참 절절하더라고요. 왜 맞아. 이렇게 여기는 다 이렇게 절절한지. 그러니까 사실 이 레이디 이루어지지 덴버리는 못해서 그런가 봐, 이루어지지 다. 못해서 그래. 레이디 덴버리가 어릴 때 3살인가 4살 때 정원을 해가지고 완전 나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맞아. 그래서 이분은 할아버지랑 결혼했고. 할아버지랑 결혼해서 이게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거야. 맞아요. 이런 그냥 사랑도 의무적으로. 모르고 의무적으로 섹스를 하고 맞아. 그냥 이거 뭐야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맞아. 근데 또 시녀하고 너무 또 돈독한 사이야. 맞아. 시녀하고 관계도 너무 좋아. 시녀하고 코럴. 맞아. 너무 맞아. 좋아가지고 그 관계도 너무 좋은 거야. 맞아. 그래서 이분이 사실 그 성행위를 하고 나서 너무 심장 때문에 덴버리 경이 죽어버리잖아. 맞아요. 너무 좋아하잖아. 맞아. 난 죽고 진짜 나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해방감을 해방감을 느끼고. 느끼잖아. 그 코럴도 너무 좋아하고. 막 근데 둘이서 막 그 서로 연대감으로 맞아. 얘기할 때 너무 맞아. 좋더라고요. 그래서 덴버리 얘기도 좋았고 그리고 그 덴버리가 바이올렛 그 엄마가 그 이분은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아빠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그쵸. 그런지 모르겠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8자녀를 낳은 맞아. 그 엄마잖아요. 그래서 그 성당에서 만났을 때 그 자기는 이제 가끔씩 그 옛날에 그거를 아빠가 생일 축하 해준 거랑 이런 걸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런 지금도 그런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데 맞아. 남편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좋게 얘기해 주잖아요. 맞아. 정말 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너무 부럽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그 관계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버지일 줄을 모르고 이제 봤다가 맞아요. 아버지였네 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었더라고. 맞아, 좋은 사람이더라. 근데 그 엄마가 그 다프네나 자기 딸들한테 성교육을 하나도 안 해줬다는 거는 정말 그러게 왜 그랬을까? 너무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난 진짜 너무 놀랐어요. 1편을 보면 맞아. 다프네가 이게 뭐 아무것도 몰라. 애가 어떻게 생기는 것조차도 맞아. 모르는 맞아. 이런 상황에서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어른들의 얘기들이 청춘 얘기들이 너무 따뜻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리저튼은 이제 시니어 맞아. 덴버리 레이디 덴버리랑 시니어 바이올렛이랑 스토리. 시니어 스토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고 그 이게 그래도 이제 브리저튼은 항상 메인 사랑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변 역할들이 의 과거나 아니면 주변 역할들의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서 나오잖아요. 근데 시즌 1이랑 시즌 2에서도 이게 약간 지금 뭐 샬롯 왕비긴 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 시즌 2에서는 좀 약간 많이 나왔었나? 시즌 1에서 여기 레이디 휘슬다운이 이제 그 가십들을 막 써가지고 맞아요. 뿌리고 자기의 존재를 모르게 하고 이제 비밀리에 막 그 작업을 해가지고 뿌리는 레이디 휘슬다운이 있고 맞아요. 또 옐로이즈라는 아주 우리의, 엘로이즈, 똑똑하고 아주 씩씩한 그 둘째 딸인가? 엘로이즈가 ABCDE니까 넷째 ABCD E 이 둘째 딸로 치면은 둘째인가 봐요. 네네. 그 엘로이즈의 친구 맞아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페넬로페. 페넬로페가 사실은 이제 자기 그 레이디 히슬다운인데 그걸 숨기고 엘로이즈한테도 숨기고 맞아요. 계속 쓰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되게 재밌는데 저는 그래서 빨리 4편이 나와서 엘로이즈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싶은데. 엘로이즈 근데 콜린이 이번에 먼저 한다고 하던데. 맞아요. 콜린을 먼저 한다고 ABC. 들었. 그러니까 셋째 아들 얘기를 먼저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 그건 모르겠네. 맞을걸요? 근데 베네딕트 얘기도 나온다고 하던데. 베네딕트보다 콜린을 먼저 한다고 들었나? 여튼 그렇구나.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팩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시즌3는 브리저튼 가문의 3남. 콜린을 주인공으로 하는 마지막 춤은 콜린과 함께를 바탕으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그 소설이 원작이라면서요. 이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8개의 얘기가 나올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베네딕트가 그 미술하는 아들 맞아, 맞죠? 미술하는 아들. 베네딕트 얘기가 저는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베네딕트가 좀 기대가 많이 되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엘로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은 아씨들의 조 같은 역할이잖아요. 글 쓰는. 맞아. 그리고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신분제 그다음에 그 결혼을 해야지 자기가 증명되는 이런 거를 싫어하는 맞아요. 인물 중에 하나고 그 이 편에서 보면 그 계급이 낮은 인쇄소 남자랑 그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곤혹을 당하는 역할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좀 매력적인 인물인 것 같긴 해요. 네. 약간 레이디 히슬다운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 어떨지 엘로이즈가 알게 되면 어떨지. 투편에서 알아요. 아나? 시즌 2에서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화를 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 콜린에 대해서도 너가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냐.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너가 그렇게 쓸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싸우고 막 싸워. 그랬구나. 그때 안 보고. 그래서 또 휘슬다운은 페넬로페는 난 너를 위해서 절필을 했다고 맞아, 막 이러면서 맞아. 막 이러거든. 그리고 막 둘이 싸우고 그러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휘슬다운이 절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로이즈하고 한판 대판 싸우고 나서 그래 나의 길은 다시 휘슬다운이 되는 길밖에 없어 이러면서 막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맞아. 아마 끝났던 것 거는,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러네. 끝난 것 같아요. 네. 나는 그래서 지금 얘기하다가 뭐 레이디 히슬다운이 엘로이즈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알았네. 알아서 화를 내. 그러네. 근데 사실 저는 1편에서 약간 의심은 하긴 했었거든요. 페넬로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은 했었거든. 1편에서 나오잖아요. 페넬로페인 게 안 나오나? 1편에서 나오나? 안 나왔었나? 1편에서 나오나? 그래 좀 헷갈리네요. 너무 몰아서 보는 바람에. 팩트체크. 레이디 휘슬다운의 정체는 브리저튼 시즌 1에서 밝혀집니다. 페넬로피가 휘슬다운이죠. 제가 이게 넷플릭스 다른 막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 넷플릭스에서도 뭐 우리가 올레 TV 하면은 그 것만의 방송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넷플릭스도. 그래서 그걸 따로 시리즈로 나와서 방송을 하는 걸 봤거든요.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근데 브리즈튼의 1편에 나왔던 인물들이 그때 당시에 코로나라서 그런지 다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좀 재밌었어요. 되게 그 미국 방송이라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야한 농담도 너무 많이 하고 진짜? 약간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봤어요. 넷플릭스에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브리저튼 뭐 그런 올레 TV처럼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페넬로페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휘슬다운지 몰랐다는 거야. 진짜 자기 역할이 휘슬다운인지 몰랐다? 몰랐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벨레르페 역할인 줄 알았는데. 휘슬다운이 자기인 줄 몰랐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작을 먼저 막 읽었대. 읽고 나서 원작을 읽고 나서 알게 됐다는 거야. 그게 너무 좋았다고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았겠네. 배우로서는 되게. 그렇죠. 왜냐면 사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역할일 수도 있는데 엘로이즈의 친구다.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었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맞아요. 그 레이디 휘슬다운이 목소리는 줄리아 앤드루스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이제는 할머니일 거야. 그분이 그 목소리를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나이가 상당히. 그렇죠. 지금 한 많으실 60세 넘지 않았을까요? 60세? 훌쩍 넘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구나. 근데 되게 쟁쟁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많이 참여했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음악도 왜 되게 그냥 맞아요. 음악이 요새 노래인데 그걸 클래식으로 편곡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이아 트윌곤인가 그때 무도회에서 어디선가 춤출 때 그것도 막 나왔었고. 아리안데 아리 뭐죠? 아리안데 뭐죠? 이름 뭐죠? 아리아나 그란데 아닌가? 아리아나 그란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지금 갑자기? 그게 그 뭐지? 그 춤출 때 다프네가 춤출 때 그게 뭐 넥스트인가? 넥스트 후인가? 그 자기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만든 노래인데 그래서 이제 춤출 때 다른 사람이랑 파트너 교환하잖아요. 네. 근데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 넥스트 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음악에 좀 약하거든요. 역시 팩트 체크. 아리아나 그란데의 땡큐 넥스트입니다.
테드로스 35년 출생이시네요. 어우 나이 그러면은 꽤 근데 많네. 지금 87세. 와 대박. 와. 아 진짜 나이 많으시네. 와. 그래서 이분이 목소리 출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처음에 사실 저는 약간 의심한 게 목소리가 너무 나이 들어 내레이션이라서. 난 약간 덴버리 목소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페넬로페는 아닌 거 아닌가? 어. 사실 그거 좀 제가 좀 교란이 있었는데 결국 페넬로페였어요. 그러네, 그러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얘기를 했고 저거 뭐야 치아한 줄 알았는데 포메라니언이라고 하더라고. 둘의 사랑의 증표. 조지가 이제 자기 대신 같이 있어줄 증표로 네. 레이놀즈가 증표를 그럼 맞아. 보내야 될 것 같다. 맞아, 그래서 맞아. 샬롯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해가지고 강아지를 보내주는데 그 포메라니언이 이제 계속 등장해요. 시즌 1, 시즌 2에도 이제 안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게 그걸로부터 시작됐구나. 그걸 싶어가지고. 풀어줘서 그리고 그 포메라리언 포메라니언 라리언 모르겠다. 이름이 어렵네요. 여튼 제가 또 개도 좀 약해가지고요. 여튼 그거가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거기서 설명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토끼 같이 생겼다고. 맞아. 괴물토끼 같다고. 안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운데.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힘들었는지 아냐 이러면서 이제 왕비의 왕위계승에 대한 거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대사가 또 있거든요. 그것도 좀 인상적이긴 했어요. 근데 뭐 그러면 요 작품은 어떨 때 보면 좋나요? 이 작품이요. 네. 그냥 좀 작은 아씨들이나 이런 류의 작품들을 좀 재밌게 본다. 옛날 뭐 18세기, 19세기 영화들 중에 뭐 좀 왕족이나 이제 귀족의 어떤 사랑 노름 이런 거 보고 싶다. 그런 걸 좀 좋아한다 하면 그런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가슴 절절한 사랑 얘기 보고 싶다 하면 추천드리고 저는 세 개 중에는 내가 시간이 없다. 우리 또 다 바쁘다 현대사회에 사니까 시간이 없다 하시면은 샬롯 왕비만 먼저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샬롯 왕비를 먼저 봐서 브리저튼 1, 2편이 조금 더 재밌게 본 것 같고요. 제가 브리저튼 1 아까 그 넷플릭스 봤다고 그랬잖아요. 넷플릭스 올레 TV 같은 그거 봤을 때 그 브리저튼 1편에 보면 그 다프네가 또 외국에서 온 왕자한테 목걸이를 받아요. 맞아요. 목걸이 받아요. 근데 그걸 정원에 두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물어보더라고. 올레 TV 같은 데서 뭐라고? 그 목걸이는 찾아왔냐고. 찾아와야지. 나도 그거 너무 엄청 대단해 보이던데. 나도 목걸이가. 너무 궁금했거든. 근데 다른 외국 사람들도 궁금했나 봐. 어. 그랬더니 다프네가 그 역할을 했던 다프네가 막 웃으면서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소품팀에서 챙겼겠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갑자기 생각이 챙겨야지, 나가지고 그거는 무조건 챙겨야죠. 예,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갑자기 이거 보면서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아니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예전에 이언 맥큐언의 채실 비치에서라는 소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책을 좀 읽기는 힘들어가지고 넷플릭스에 이 작품이 있더라고요. 채실 비치에서. 왜 생각이 났냐면 여기 너무 성경험이 없는 여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여기 뭐 완전 다른 영화이긴 한데 채실 비치에서는 둘 다 성경험이 없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첫날 밤을 맺으면서 되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게 너무 이게 뭐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라 본능처럼 다프네 엄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뭐 이 조지하고 샬롯이 서로 사랑해서 너무 다행이다. 그쵸. 만약에 둘이 너무 사랑해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다행이고 아니면 정말 힘들었겠다 사는 게. 아니면 못 버텼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언어도 새로 배운 거 아니야 샬롯은. 맞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근데 그나마 사랑의 힘으로 그런데도 이제 나이 들어서는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맞아. 근데 수명이 진짜 길다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러네. 좋지. 사실 좋은 거 드시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치 뭐 온갖 좋은 거는 다 음. 드시긴 하실 테니까. 네, 그리고 뭐 어. 또 노동도 열심히 하시니까 조지는. 근데 지금은 정신분열이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고 그러게요. 근데 뭐 받쳐주는 사람들도 많고 또 레이놀즈는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레이놀즈는 안 보여. 있었는데도 뭐 안 다뤄졌으니까 그런가? 왜냐면 중간에 조지왕은 이제 늙은 조지왕은 사실은 1, 2에는 안 나오니까. 그 이제 여기 샬롯 앙비에서 늙을 때 잠시 나오는데, 근데 그 늙을 때 나올 때 나올 필요가 없구나 레이놀즈가. 근데 나는 그때 중간에 브림슬리가 정원에서 약간 아련하게 어디를 쳐다보는 느낌이 있어. 사랑의 옛사랑의 추억에 맞아. 젖는 맞아, 느낌이 맞아, 있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레이놀즈는 어디로 갔지? 막 이 생각을 좀 있긴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요런 작품들 보면 좀 마음 편해지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전에 그때도 뚝딱이가 소개해줘가지고 봤는데 너에게 보내는 편지인가? 이렇게 편지를 잘못 써가지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 맞아요. 맞나? 그것도 시리즈로 엄청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좀 편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는 101가지 이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청춘물 보면 그냥 애절한 거는 사랑밖에 없으니까 그냥 크게 고민해봤자 실현 정도고 그때는 진짜 힘들지만 살다 보면 그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니고 추억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이 노예했네. 그렇죠. 이제 많이 노예했죠. 이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그러네. 이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니까 이제 청춘은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네. 재밌게 보시네요. 네, 재밌게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네, 가볍게. 어. 네,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냥 좀 힘들고 위로가 필요할 때 이런 작품들을 보면 좋겠다. 마음 편해지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해피엔딩이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해피엔딩이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브리저트 이제 본다고 하니까 이거 아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텐데 프롤레타리아는 신음하는데 고통으로 신음하는데 귀족들은 뭐 왕족들은 뭐 사랑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를 보는 거냐 하면서 친구끼리 그런 농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친구가 아니 왕족들도 신음하는데 다른 이유로 그렇죠. 다른 이유로 신음하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만큼 이거 추천을 잘 해주는 또 대사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대사를 또 저도 공유를 드리면서 추천을 좀 드리고 그리고 다행인 건 지금은 그렇게 계급 사회이긴 한데 신분제는 없어졌으니까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근데 뭐 런던 같은 경우에는 왕실 엄청 홍보 효과가 있어가지고 왕실 때문에 버는 돈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광으로 오거나 그럴 수 있겠네.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기에는 그렇다고 해도 꼭 왕실이 아직까지 존재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고 되게 이상하다.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은 되게 엄청 이를테면 엄청 진보적인 사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왕실은 또 왜 존재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우리가 다루기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최근에 본 그 곽재식 작가가 나오는 예능인데 교양 예능이고 EBS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목을 제가 나중에 체크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팩트 체크. EBS 인물 사담회입니다. 오에 겐자부로를 다룬 편이 있어요. 그 오에 겐자부로가 그 노벨 문학상 탔고 만엔 원년의 북벌 뭐 이런 거 썼던 작가인데 그 작가의 스토리를 다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왕이 훈장을 주겠다. 노벨 문학상 탔을 때 거부하잖아요. 나는 왕정을 자기는 반대한다. 그리고 이 사람 사체가 너무 평화주의자고 되게 진보적인 인물이라서 했던 행보들이 너무 멋있고 노벨 문학상 탔을 때 연설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요. 갑자기 여기 왕정 일본 작가까지 왔는데 이제 마칠 때가 된 것 같네요. 예,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립니다. 오에 겐자부로 편. 그러면 오늘 요 정도로 마치면 될까요? 조금 네네 더 하실 말씀은 없습니다. 네네. 네, 한번 그래도 심심하실 때 브리저트 한 번씩 보세요. 우리 하와이 보는 그렇게 깊은 감흥은 없는 것 같지만 네, 저는 울지는 않았어요. 저는 사실 할리퀸 소설 왕년에 좀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익숙한 반가움을 좀 느끼실 것 같고 음. 또 할리퀸 소설을 안 보셨더라도 좀 절절한 사랑 얘기가 보고 싶다 하시면 좀 보시면 추천합니다. 네. 저도 절절한 사랑 얘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네. 네, 좋아합니다. 그 저희 다음 방송은 네. 비프 네. 성난 사람들로 어.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그 아까 우리 브리저튼 얘기하면서 아시아계 네. 그 인물들이 네. 다들 이제 벽처럼 그냥 서 있고 대사도 없고 이렇게 나왔는데 구색 맞추는 것처럼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여기는 이제 아시아계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또 미국에서의 한인 사회가 어떤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고요. 네, 재밌게 보시고 다음번에 만나요. 저희가 좀 뜸한데요. 자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네.